자, 여러분이 만약에 회로 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 회로 설계 첫 단계는 과연 뭐가 될까요? 뭐냐면 바로 그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목표 동작을 결정하고 그리고 얼만큼 잘 동작하는지 목표 성능을 결정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는 거를 우리가 서킷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서킷 스펙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스펙 잘 아시죠? 네,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펙입니다. 그래서 서킷 스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 서킷의 다양한 측면을 다 구체화해서 이렇게 동작해야 돼. 이런 동작을 해야 되고 이 시간 동안 동작해야 되고 전력 소모는 이래야 되고 에어리어는 이래야 되고 가격은 또 이래야 돼 라는 식의 다양한 구체적인 성능과 목표 동작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마 첫 단계가 될 건데요. 그 첫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목표 동작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약간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뭘 하냐면 서킷을 이제 이니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동작해야 되면 이렇게 회로를 설계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회로 설계를 쫙 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스펙에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디자인한 서킷이 평가와 검증을 받게 되면 걔가 아무래도 평가나 검증을 통과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면 100입니다. 그쵸? 만약에 이거를 한 번에 통과했다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서킷 스펙이 굉장히 루즈하게 설정돼서 그거 별로 시시한 스펙인 거죠. 근데 보통은 서킷 스펙은 목표 스펙은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회로 설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스펙이 주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달성해 라고 하는 거는 처음 서킷 디자인으로는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이밸류에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이밸류에이션은 주로 성능을 평가하는 거고요. 베리피케이션은 제대로 동작을 하냐 마냐를 검증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밸류에이션과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한번 통과하고 나서는 얘가 여러분 거의 100이면 100 처음에 통과하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서킷 리비전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 왜 부족한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내가 서킷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해서 서킷을 개선하고 다시 이밸류에이션에서 베리피케이션하고 또 안 맞는 거는 또 고치고 하는 이런 루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까지? 서킷 스펙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서킷 스펙이 만약에 완성됐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서킷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킷을 설계하고 그거를 평가 혹은 검증을 할 때 어떻게 검증해요? 회로를 어떻게 검증해요? 회로를 다 만들어서 걔를 실제 칩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서킷, 내가 지금 설계한 회로가 타겟 스펙에 맞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칩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측정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회로 설계한 거 칩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IC 칩 만들어가지고 측정해보면 돼요, 결과를.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입력을 넣어보고 그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맞게 나오는지, 출력이 맞게 나온다면 어떤 성능과 속도와 면적으로 동작하는지, 어떤 전력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IC 칩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최근 IC 칩 하나 만드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6주에서 8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IC칩을 티피컬한 IC칩 하나 설계해서 패브리케이션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최근 공정은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조금 지난 공정은 1000만 원 단위. 근데 여러분 최근 공정은 최신 공정.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최신 공정 있죠. 고성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최신 공정은 거의 여러분 억 단위로 패브리케이션 코스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이 루프 있잖아요. 여러분 이니셜 한 서킷 디자인 이거 이밸류에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하려고 칩을 찍어요. 그 6주 8주 걸리죠. 돈도 억 들어갔습니다. 다시 야 동작 안 하네. 리비전해요. 다시 또 칩 찍어요. 6주 8주 걸려요. 또 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프를 몇 번을 통과해야 하는지 아세요? 보통은 서킷이 컴플리트 되는데 여러분 셀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건 셀 수도 없고 제 경험상 거의 수백 번 수천 번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회로 설계하고 회로를 개발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회로 설계하는데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매번 칩을 찍는다면요. 그래서 매번 칩을 찍어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매번 칩을 찍어서 이밸류에이션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나요? 저 루프를 돌릴 때 매번 칩을 찍을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쵸? 제가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로 설계를 하는 이밸류에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하고 서킷을 리비전하는 저 루프를 돌릴 때 뭘 활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실험에서도 해보셨을 것 같지만 바로 서킷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킷 시뮬레이션 툴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 피스파이스 그리고 각종 심으로 끝나는 툴들 있죠. 네. 그리고 아마 베릴로그를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킷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칩을 찍지 않더라도 이 서킷이 어떤 성능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형화해서 바로 컴퓨터 레벨에서 이 가상 세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서킷 시뮬레이션은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모의 실험. 저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의 실험으로. 자, 그래서 모의 실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가짜 실험이라는 거죠. 왜? 실제 칩을 찍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실제 칩을 찍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서킷 시뮬레이션 툴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런 서킷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베리피케이션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툴 없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개발 과정이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화됐다는 것을 여러분 약간 실감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티피컬 RC 디자인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처음에 스페시피케이션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시스템 스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니셜 서킷 디자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루프를 도는데, 그리고 나서 이 루프에서 만약에 타겟 스펙 만족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칩 패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칩 패브리케이션 들어가기 전에 이 레벨은 전부 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 시뮬레이션 도메인에서 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가상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칩을 실제로 찍지도 않았는데 시뮬레이션, 가상 세계에서 만든 회로가 실제 칩하고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대부분의 과정들, 실제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반복, 리비전, 그리고 평가, 이 반복 루프가 시뮬레이션 도메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실제 칩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킷,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돌리는 시뮬레이션, 그 서킷이 굉장히 실제로 이게 칩으로 나왔을 때 잘 그걸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잘 대변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잘 대변해요. 왜? 뭘 잘했기 때문에? 실제 세상을 시뮬레이션 세상으로 뭘 잘했기 때문에? 모델링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델링하는 테크놀로지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이 세상에 모델링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모델링을 전공한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칩을 찍지 않고도 칩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을 하게 해주는 과정, 그게 일종의 모델링인데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툴 내부에 마치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그 동작을 모사해주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고, 얘가 굉장히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칩을 찍지 않고도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서킷의 성능과 목표 동작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티피컬한 플로우는 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는 진짜 이렇게 대부분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진짜 된 것 같으니까, 진짜 타겟 스펙 만족한 것 같으니까 이제 패브리케이션 들어가자라고 하고 나서는 여러분, 진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코스트와 시간이 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전까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 끝내고 진짜 문제가 없는지를 다 한 다음에 내보낼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사인오프라고 불러요. 사인오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한 2달 있다가 칩이 나오니까. 내가 만든 게 제대로 동작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2달 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달 동안 뭐예요? 딴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칩 나왔습니다 하고 가서 보는 거죠. 네. 자, 그게 여러분 티피컬한 IC 디자인 플로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여러분 오늘은 딜레이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이 시스템 스펙을 결정할 때나 혹은 서킷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회로의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할 때 여기에 스피드가 들어가죠. 즉 딜레이가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되고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성능으로 회로가 동작한다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킷 속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 서킷이 동작하느냐, 그거를 이밸류에이션하고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로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로 설계하실 때 어떤 플로우로 저 속도를 만족시켜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 알겠지만 시뮬레이션 해봐서 속도가 안 나왔어요. 100%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떡하지? 왜 안 나오지?를 아셔야 되죠. 그거 왜 안 나오는지를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이거 바꿔서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거 바꿔서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모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 회로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지 않는 건지를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꿔서 해보고 그냥 시행착오로만 거쳐가지고 회로 성능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회로 성능을 기도를 하면서 이 루프를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할 짓입니까? 시뮬레이션에 기대서, 그것도 이거 모델링한 시뮬레이션에 기대서 시뮬레이션 툴이 있으니까 아싸 나 그럼 뭐야? 이거 바꿔서 해보지. 그러면 스피드 나올 때까지 계속 바꿔. 저 루프 계속 돌려.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는데도 몇 시간, 며칠 걸리거든요. 물론 저렇게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며칠, 몇 시간도 쌓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개발 기간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디자인 요 플로우에는 디자인 룹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회로가 어떻게 스피드가 이밸류에이션 되고 나서 아 이거 한 10%는 지금보다 빨라져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10% 빨라지게 하려면 다른 성능 지표에 문제가 안 생기면서 속도만 10% 빨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거를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걔를 딱 집중적으로 태클해서 딱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냥 내가 서킷 파라미터 아무거나 막 바꿔보면서 이거 바꿔보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거 바꿔보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피드를 현재 만족 못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서킷 디자이너의 롤이 뭐예요? 서킷 디자이너의 롤은 뭐냐면 시뮬레이션도 없이 서킷 퍼포먼스를 아날리티컬리 딱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거를 100% 여러분이 뭐 10나노세컨 200피코세컨 이렇게 몇 초가 딜레이가 몇 초일 거야를 수치적으로 명확하고 100% 정확하게 알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셔야 돼요? 지금 이 회로가 이런 구조인데 지금 이 회로가 느린 이유는 이거야. 이 회로를 이렇게 바꾸면 회로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다른 성능 지표에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제가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뮬레이션 없이도 여러분이 최소한 얘가 서킷을 내가 이렇게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스피드를 이런 이유로 개선할 수 있겠네 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서킷 디자인 할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서킷 디자이너들한테 이러한 툴 없을까요? 딜레이에 대한 서킷 스피드에 대한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툴 없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뮬레이션은 거들 뿐이에요. 제가 다 회로 설계를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서킷 리비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회로가 빨라질 거야. 내가 어떤 적절한 근거에 의해서 회로를 리비전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과정이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실제로 빨라졌는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지. 시뮬레이션을 드라이브해서 시뮬레이션에 기반해서 시뮬레이션에 기대서 여러분이 제발 성능 좋아져라. 이거 바꿨으니까 이거 한번 바꿔볼까? 이거 한번 바꿔볼까? 시뮬레이션아 한번 성능 좀 평가해줘봐. 빨라졌는지 안 빨라졌는지 네가 판단해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적절한 근거로 판단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야 확인해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킷 디자이너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시뮬레이션이나 실험 결과에 의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바로 그런 서킷 디자이너들이 서킷 스피드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도구를 한번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은 딜레이지만 딜레이에 대해서 딜레이를 잘 추정할 수 있고 딜레이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좋은 모델링 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딜레이 툴 여러분 좀 복잡한 패스가 있을 때 이거 딜레이가 이렇게 될 거고 내가 현재 딜레이가 이렇게 됐을 때 딜레이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충분히 인사이트나 디렉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4장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돼요. 처음 소개 제가 앞에도 인트로덕션 했지만 조금 더 인트로덕션을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RC 딜레이 모델 그리고 리니어 딜레이 모델 그리고 로지컬 에포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뭐냐면 우리 어떻게 하면 서킷 스피드를 퀀티파이 할 수 있을까? 서킷 스피드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 근데 수치화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사람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서킷 디자이너가 충분히 사람이 이거 서킷 스피드 대략 이렇게 되겠네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딜레이는 있잖아요. 딜레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비짓을 해볼게요. 왜 생기긴 캡이 있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쵸? 캡이 있고 여러분 유한한 전류를 우리가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캡이 갖고 있는 노드, 캡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 뭐였어요? 바로 캡은 내가 여기 전압을 쉽게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전하량이 무한히 빨리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캡은 여러분 서킷에 어느 곳에나 다 이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I는 뭐예요? I는 또 유한합니다. 그래서 캡은 캡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Q는 CV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유한한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를 또 그렇다고 무한정 빨리빨리 줄 수도 없는 이유가 커런트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캡 때문에 우리가 딜레이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어떤 노드의 캡이 C라고 하면 그 C의 전압은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우리가 커런트가 이렇게 될 때 C가 이렇게 있으면 요 관계식에 의해서 바로 전압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결국은 딜레이가 생기는 원인은 유한한 전류와 유한한 캡이 있기 때문이다. 캡이 0이 아니고 전류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딜레이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인버터가 인버터를 드라이브하는 이 예시, 요 가운데 그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브가 뭐예요? 드라이브가 뭐냐면 여러분 운전하는 거잖아요. 운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어하는 거죠. 차를 운전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차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버터를 드라이브한다는 건 뭐냐면 인버터 A가 요걸 인버터 A라고 하면 인버터 B를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왜? 이 인버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모든 게 동작이 이 입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인버터 B의 입력을 누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바로 인버터 A가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있을 때 인버터 A가 인버터 B를 드라이브한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버터 A가 인버터 B를 드라이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인버터가 또 다른 인버터를 드라이브하는 요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앞단의 인버터의 입력에 A에 라이징 인풋이 이렇게 파란 선과 같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Y가 쭉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파형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타임이 있으면 제가 A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A가 올라가면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Y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Y가 떨어지는 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래 Y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왜? 인버터는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거니까 0V가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VDD를 3.3이라고 했으면 0V가 들어가면 Y가 3.3V로 유지하고 있다가 A가 이제 0에서 3.3V로 바뀐다면 그러면 Y는 0V로 떨어지는 게 인버터니까. 그쵸? 왜 떨어진다 그랬어요? 얘가 올라가면 NMOS가 켜져서 PMOS는 꺼지고요. 여기 있는 전류가 흘러서 Y에 있는 차지를 다 디스차지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딜레이라는 건 보통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측 파형에서. 자, 어디를 말하냐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세요. 자, 2분의 VDD부터 2분의 VDD다. 물론 여러분 10%부터 90%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50% to 50%로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기준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길이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 우리 딜레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서킷 오퍼레이션에서 딜레이. 그쵸? A가 올라가서 Y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딜레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A를 만약에 안다고 해도 뭘 모르면 B를 모르면 Y를 모르면 딜레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A는 우리가 준 거니까 A는 안다고 해볼게. 자, 그럼 A 이렇게 줬어. 자, 그러면 Y의 딜레이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뭘 아셔야 돼요? Y는 여러분 저 서킷에 의해서 A는 우리가 주는 건데 Y는 이 서킷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Y는 여러분이 이 서킷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니까 Y를 알아내야 되죠. A가 들어갈 때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내야 딜레이를 스페시파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딜레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Y를 알아내는 거, 저 빨간 파형 있잖아요. 이 빨간 파형 알아내는 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Y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알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알아낸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자, 우리가 AY 딜레이를 알아내려면 뭘 알면 좋아요? VY와 타임의 관계식, 즉 저 빨간 라인 있잖아요. 이걸 알아내면 좋죠. 걔를 Y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알아낸다고 불러요. 자, 그럼 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알아내려면 뭐 하셔야 돼요? 자, 뭐 하셔야 되냐면 야, 이 Y 있잖아. Y 노드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서 알아내는 게 우리 목표인데 저 Y는 어떻게 바뀌어? Y는 왜 바뀌어? 왜 바뀌냐면 Y노드에 캡이 있어서 그 캡을 전류가 차지시켰다 디스차지시켰다 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저 Y노드의 캡을 먼저 여러분 구하셔야 되죠. 자, 그럼 캡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Y노드에서 바라보는 캡은 이 PMOS 쪽으로도 캡이 있고요. 이 NMOS 쪽으로도 캡이 있죠. 무슨 캡입니까? 드레인 캡, 디퓨전 캡 맞죠? 그래서 디퓨전 캡, 드레인 캡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는 뭐가 보여요? 게이트 캡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PMOS 쪽으로 게이트 캡이 보이네. 또 NMOS 쪽으로도 게이트 캡이 보이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만약에 여기 이 노드랑 여러분 멀리 있으면 얘네들을 뭘로 연결하냐면 전선으로 연결하죠. 전선으로 연결하면 여러분 그 전선에도 캡이 있어요. 전선도 여러분 그 전선을 딱 0초 만에 볼티지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선이라고 하더라도 퍼펙트하게 0초 만에 딱 전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한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전류를 부으면 유한한 시간으로 전압이 바뀐다고요. 전류를
부으면 유한한 시간으로 전압이 바뀐다는 건 너 캡이 있는 거네. 그쵸? 캡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캡이 없으면 전압이 빡빡빡 바로 바뀔 텐데, 아, 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한한 전류를 줬을 때 유한한 시간이 걸리는 거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와이어가 있으면 걔까지 고려해서 C 와이어,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Y, Y노드의 캡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 있잖아. 다 더해서 여러분이 CY까지 알아냈다고 해보세요. 물론 저거 아는 것도 쉽지 않죠. 자, 근데 알았어요.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CY를 결정하는 CY를 전압을 채웠다가 전압을 뺐다가 하는 그 방정식 있잖아요. 그거를 딱 결정하는 방정식이 뭐냐면 이 방정식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전하를 차지시켜주는 전류는 누구예요? 피모스의 전하죠? 피모스 전류죠. 그래서 피모스 전류, 그걸 IP라고 하고요. 그리고 엠모스 전류, 걔를 IN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IMP, IMN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MP, MN. 자, 그러면 이 C, DY, DT는 뭐냐면요. 요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I는 여러분 IP, IN 저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저기 제가 복잡하게 써놔서 모르겠지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IP가 이렇게 들어가고 IN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예요? IP 빼기 IN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전류를 C, DY, DT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을 제가 여기 왼쪽에다 써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저 방정식을 풀어서 Y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YT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구하진 않을 건데요.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먼저 A가 B에서 A가 0에서 이렇게 1로 올라가는데요. 3.3으로 올라가는데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P가 어떤 값으로 가 있는 거죠. 그쵸? IMP가 어떤 값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A가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이 한 1.6, 1.67, 1.65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중간쯤 가면 그러면 IP랑 IN이랑 둘 다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얘가 3.3까지 올라가면 또 NMOS만 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MP만 켜져 있다가 이쯤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MP와 MN이 동시에 켜져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 A가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갈 때는 PMOS는 꺼지고 NMOS만 켜져 있는 그런 상황 세 스텝으로 움직이는 거죠, A는. 자, 그러고 나서 Y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Y는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있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NMOS를 세츄레이션에서 놓기도 하고 NMOS를 리니어에 갖다 놓기도 하죠. PMOS도 마찬가지죠. Y 노드 변화에 따라서 MP가 리니어에 있기도 하고 세츄레이션에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식 구하려고 할 때 당연히 여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스펫 IV 모델 사용하시면 될 텐데 굉장히 어때요? 복잡하죠. 듣기만 해도. 그쵸? 왜 복잡합니까? A가 올라갈 때 모드 3개잖아. 페이즈 3개잖아. 또 Y도 MP와 MN을 막 VDS 되게 따라서 MP와 MN의 그 동작 영역이 바뀌니까 IB를 리니어식을 갖다 쓸 건지 세츄레이션 갖다 쓸 건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구하셔야 되죠. 또 뭐야? 여기 이쪽에 그러면 VY 텀이 또 생기죠. 리니어 같은 경우 보시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간별로 다 나눠가지고 다 다르게 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클로스 포맷이 심지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셔야 돼요? 뉴메리컬리하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푼다는 건 여러분 얘가 Y가 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수치로 이렇게 쫙쫙쫙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풀어가지고 Y의 어떤 리스폰스를 구할 수는 있겠죠. 이게 있으니까. 예. 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DY, DT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only numerical solution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식으로 딱 깔끔하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파형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Y가 2분의 VDD가 되는 시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딜레이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정한 이 솔루션 YT가 나왔다고 하면 뭐 구하면 된다고요? 딜레이 구하려면? YT가 나왔다고 하면 딜레이 구하려면 YT가 2분의 VDD 되는 그 T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걔를 딜레이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러면 딜레이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딜레이 구하면 여러분 딜레이가 뭐였는지, 딜레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누가 딜레이를 결정하는지 다 까먹지 않을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를 매번 하고 있으면 패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회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게 패스가 몇 단위 되고 게이트 몇 단위 되고 나중에 여러분 게이트 진짜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사람 돌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서킷 디자이너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줘갖고 딜레이가 이렇게 결정되니까 너 딜레이 줄이려면 이렇게 해, 딜레이를 줄이고 다른 애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딜레이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풀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 했던 모델 있죠.
이것도 여러분 칩 안 찍고 모델을 실제 칩으로 안 하고 어쨌든 딜레이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어쨌든 모델입니다. 실제 칩에서 딜레이를 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칩 대신에 칩 동작 없이도 딜레이를 어떻게 구해내본 거니까.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티디어스하고 인사이트 거의 못 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굉장히 정확하고 막 티디어스한 잡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리게 해.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 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으면 좋아요? 훨씬 더 심플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툴. 그래서 그게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기만 하면 되고 너무 부정확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정확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큐러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너무 정확하게 구하겠다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기억나세요? 둘 다 5와 2라 그랬는데 누가 더 빠르냐? 요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뮬레이션에서 너 보고 컴퓨터가 말하는데 이게 더 빠르대. 그게 뭐야? 그게 뭐냐? 너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유에 있어서 얘가 더 빠르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더 개선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로를 더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시뮬레이션한테 맡기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RC 딜레이 모델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려면 뭐 하셔야 돼요?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사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근사를 잘하셔서 이런 풀 모델에서 탈피해서 어큐러시는 좀 줄지만 어쨌든 인듀어러블 하다. 내가 이 정도 두 개를 비교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세상의 다양한 옵션들을 비교해서 누가 제일 좋은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어큐러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 단시간 내에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충분히 팔로우할 수 있어서 이거를 얘가 이래서 이렇게 빠르다라고 탁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툴 같은 거 없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RC 딜레이 모델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RC에서 R하고 C는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항과 캡입니다. 그래서 저 모스펫의 넌리니어한 캐릭터리스틱 앞에서 보셨죠? A가 0에서부터 3.3으로 변하는데 언제는 N모스, P모스 다 켜져 있고 누구는 N모스만 켜져 있고 누구는 P모스만 켜져 있고 또 Y가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리니어로 동작하고 어떨 때는 세츄레이션으로 동작하고 그런 넌리니어한 모스펫 캐릭터리스틱 일관적이지도 않고 복잡한 모스펫 캐릭터리스틱을 대체해서 걔를 최대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모델로 한번 근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가 RC 모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RC 딜레이 모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RC 서킷은 여러분 다름 아닌 이거 배우셨을 텐데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Y노드의 전압을 VY라고 하고 얘가 처음에 0이었어요. 이니셜리 0이었다가 제가 이 0초에서 얘를 탁 닫아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흘려서 VY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 VDD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얘 한번 구해봐. 이거 여러분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나름 여러분 좀 그나마 괜찮지 않아요? 앞에서 구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덜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KBL, KCL 이런 거 써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VDD 빼기 VY 나누기 R 하면 뭐죠? 이 전류죠. 자, 그래서 이 전류 왜 구했어요, 제가? 이 전류랑 뭐랑 같다고 놓으려고? 여기 흐르는 전류랑 같다고 놓으려고. 그래서 일로 흐르는 전류는 뭔데? 제가 바로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변수가 뭔데요? 지금 뭐 결정하는 건데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오브 what인데요? 얘잖아요. 얘만 모르고 다 알잖아요, 우리. 그쵸? 그러면 VY를 결정하려면 얘를 뭐 하셔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푸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분 방정식을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요거 있고요. RC로 나눴으니까 RC하고 VY 이거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쓰자면 VY 이거죠. 그리고 이게 뭐다? R분의 VDD가 아니고 RC분의 VDD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내 자기 자신을 미분한 걸 합쳤더니 상수가 나오려면 얘가 무슨 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미분하면 내 자기 자신을 미분하면 얘가 혹시나 상수 텀을 갖고 있더라도 없어지죠? 그래서 얘가 상수 텀을 가지려면 얘가 자체가 상수 텀을 가져야 되는데 상수 텀이 있으려면 어디밖에 있을 수 없어요? 얘밖에 있을 수 없죠. 자, 얘랑 더해서 상수 텀이 나오려면 얘가 상수 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상수텀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텀 안 갖고 있으면 얘는 상수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상수가 나오려면 컨스탄트가 나오려면 얘 컨스탄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VY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컨스탄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만데? VDD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되네. 그쵸?
그래야 RC분의 VDD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랑 얘를 미분한 거랑 합쳐서 싹싹 없어져야 되죠. 그쵸?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을 미분한 거랑 더해서 싹싹 없어지려면 타이밍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싹싹 없어지려면 내가 미분을 해도 똑같은 텀을 유지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익스포넨셜 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거를 넣어서 보시면은 이 식을 성립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면 이것만 남죠. 그래서 K, A, exponential KT 이렇게 되죠. 제가 여기다 쓴 겁니다. 이거 쓴 거고요. 자, 그 다음 뭐예요? RC분의 VDD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텀 나왔잖아요. 요게 RC로 나눠져서 더하기 RC분의 1 A exponential KT가 RC분의 VDD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다름 아닌 요거랑 쓱쓱 해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K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RC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VY는 A 곱하기 자, VDD부터 쓸게요. VDD 더하기 A 곱하기 exponential K 마이너스 KT인데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즉 마이너스 RC분의 1 할 때 이 RC를 타이밍 컨스탄트 타우로 놓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A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놓기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는요. A 아직 결정 못했는데요. 이니셜 컨디션 넣어서 결정하시면 돼요. VY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VY가 T는 0에서 얼마였어요? 자, 0이었죠. 그래서 0 넣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넣어서 T는 0일 때 0이려면 A는 마이너스 VDD여야 되네. 자, 그래서 VY를 결정하시면 VY 결정하시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VY는 VDD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바로 RC인 거죠. 마이너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그리면 제가 다음 장에 그려놨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파란색 선 있잖아요. 파란색 선이 제가 앞에서 구한 VDD 마이너스 VDD 곱하기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T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그렸더니 0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VDD로 갔죠. 근데 그럼 딜레이는 어디예요? 2분의 VDD 50% 오브 VDD로 가는 이 시점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T 구하는 거는 여러분 쉽죠.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얼마야? VDD 빼기 VDD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요거라고 하면 얘가 2분의 VDD가 되는 지점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T가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 얘를 2분의 1로 만드는 거니까 ln 2 곱하기 RC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구해보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ln 2 그냥 들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RC를 들고 다니고 이거에 ln 2를 여기다 곱해야 되나 보네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RC 서킷의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이거 만약에 우리가 게이트 딜레이를 RC 서킷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게이트 딜레이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게이트 딜레이 RC 서킷으로 구할 수 있으면 그냥 R 곱하기 C로 그냥 하면 되잖아. 너무 편하잖아. 혹시 이렇게 불가능할까? 이렇게 리니어라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심플리파이 해서 혹시 하는 거 불가능할까? 자, 그래서 우리 모스펫을 옛날에 컨디셔널리 커넥티드 레지스터로 구현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예요? A가 1일 때만 얘가 연결되는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 레지스턴스는 뭐 어떻게 되겠죠? IB 모델에서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절한 레지스턴스가 있을 건데 그 적절한 레지스턴스가 언제만 연결되는 거예요? A가 1일 때만 엠모스 기준으로 또 B가 1일 때만 연결되는 이런 모델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준다면 그러면 일단 R은 해결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래서 걔를 R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생각해보니까 R하고 C의 네트워크로 구성돼갖고 RC 네트워크 푸는 거니까 앞에서처럼 R 곱하기 C로 그냥 단순하게 딜레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어 충분히. 그쵸? 자, 그리고 R을 또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R을 막 복잡하게 R을 복잡하게 몇 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R은 그냥 어차피 서킷 파라미터에서 서킷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L하고 W밖에 결정 못해. 심지어 여러분 많은 경우에 L은 잘 안 바꿔요. L은 정말 특이한 경우에 바꾸고 W만 많이 바꾸거든요. 그러면 W가 커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저항이 작아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을 내가 다른 거 안 바꾸는데 다른 거 굳이 안 바꾸는데 뭐든 뭐 뮤냐 COX냐 이런 거에 다 R 값이 결정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R이 얼마로 있겠지. 근데 W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작아지겠지.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닛리스의 모스펫을 저항을 R이라고 그냥 디파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유닛 위스 대비 내가 K백 커지면 그냥 저항은 K분의 R로 작아진다고 그냥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 우리 뭐만 바꾸는 거예요. 서킷 디자이너는 그냥 뭐만 바꾸는 거예요. W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서킷 디자이너가 바꿀 수 있는 거는 W밖에 없기 때문에 W분의 1에 비례해서 W가 커지면 R이 그냥 작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L은 만약에 커지면 L이 이렇게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잘 안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트랜지스터에서 저항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요 전류 흘려주는 부분 있잖아요. I랑 C에 의해서 게이트 딜레이가 결정되는데 전류 부분을 맞는 그 I 부분은 내가 저항으로 바꿔서 심플리파이 했어. 자, 그 다음 캡은요 여러분. 모스펫에서 캡 있잖아. 그게 게이트 캡도 있고 드레인 캡도 있고 막 복잡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닛 위스 모스펫에서 게이트랑 드레인 캡이랑 소스 캡이랑 다 C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실제로 그게 잘 맞더라. 내가 굉장히 작은 위스 있죠. 그걸 유닛 위스 모스펫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공정에서 주어진 제일 작은 쓸 수 있는 트랜지스터 중에 위스가 제일 작은 W 민인 트랜지스터를 제가 유닛 위스 모스펫이라고 하고요. 개에서 이펙티브 레지스턴스를 R이라고 한 거고 개에서 게이트 캡과 드레인 캡과 소스 캡을 전부 다 C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놈의 유닛 위스 모스펫에서 K 타임스 키울 거 아니에요. 얘가 W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그거보다는 큰 거를 쓰는 게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걔 대비 만약에 K백 크다면 드레인이든 게이트든 소스든 전부 다 캡이 K백 커진다고 생각해도 되죠. 왜? 여러분 트랜지스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모스펫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소스 드레인 있잖아요. 제가 요 위스 늘리면 랭스 잘 안 건드리라고 했으니까 위스만 늘리면 어떻게 돼요? 게이트 캡 위스에 증가해서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쵸? 여러분 아시죠? 이제 게이트 캡이 뭔지 아시니까 아시죠? 소스랑 드레인 캡도 뭐예요? 제가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잖아요. W가 증가하면 그대로 드레인 캡이 여기가 이렇게 그대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닛 위스 트랜지스터 대비 유닛 위스 모스펫 대비 K배 위스를 키우게 되면 C 게이트, C 드레인, C 소스 전부 다 K배 증가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랭스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게이트 캡만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소스랑 드레인 캡이 일정하겠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퀴벌런트 RC 서킷으로 한번 인버터를 이퀴벌런트 RC 서킷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유닛 위스 모스펫이 뭔데 유닛 위스 모스펫은 W가 걔를 1이라고 할게요. 실제로는 여러분 W가 뭐 한 200나노, W가 뭐 한 300나노, 65나노에서, 그러니까 65나노 테크놀로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이름별로 있는 거 제가 언급드린 적 있죠. 근데 W가 뭐 이런 수백 나노에서 몇 마이크로 요렇게 될 텐데, 그 유닛 있잖아, 유닛 트랜지스터, 유닛 모스펫의 제일 작은 위스를 갖는 그 모스펫의 위스 있잖아요. 걔가 200나노, 300나노, 실제로는 이러겠지만, 걔를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걔를 1이라고 할게요. 그때를 1이라고 하면, 그때 1일 때, 제가 그걸 1이라고 했을 때, 그 단위에서 만약에 인버터가 요렇게 생겼어요. 인버터가 이렇게 생긴 유닛 위스 모스펫의 3배, 유닛 위스 모스펫의 6배를 피모스랑 엠모스에 각각 63을 썼어요. 그리고 드라이버 하는 애는 그렇고요. 얘가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는 63을 썼고요. 얘는 여러분 로드라고 불러요. 왜? 로드캡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인버터 드라이버 입장에서 얘는 짐짝이잖아요. 얘 때문에 지금 Y가 팍팍팍팍 못 변하고 느리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로드 인버터는 24, 12 요렇게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왜 피모스 위스를 엠모스 위스보다 2배를 썼어요? 여기서나 왜 2배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피모스 우리 모스펫 IV 모델에서 세츄레이션 커런트식만 제가 쓸게요. 리니어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세츄레이션 커런트식 보면은 IDS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 뮤 COX L분의 W VGS 빼기 VTH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요 뮤는요 엠모스랑 피모스랑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뮤는 엠모스랑 피모스랑 달라요. 저 모빌리티 있잖아요. 피모스가 엠모스 대비 65나노 테크놀로지 정도, 과거에는 피모스가 엠모스 대비 2배 정도 혹은 3배 정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뮤 N 이게 여러분 한 2배 정도 됐어요. 뮤 N이 뮤 P 대비 2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릴레이션십이라면 제가 똑같은 커런트를 내기 위해서는 피모스를 2배를 줬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최근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최근에는 여러분 제가 특히 핀팻 많이 쓴다 그랬죠. 이게 거의 1대1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다 위아래가 1대1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뮤N이랑 뮤P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주기 위해서 혹은 과거 테크놀로지까지 고려해주기 위해서 6대3 요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24, 12 요렇게 쓴 이유는 뭐다? 홀의 모빌리티가 피모스의 커런트를 흘리는 홀의 모빌리티가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대비 2분의 1 작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커런트를 부어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nmos보다 pmos가 우리 서킷 디자이너가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가 W가 제일 편하다 그랬잖아요. W를 바꿔갖고 커런트를 매치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다. 그래야 여러분 Y가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시간이 똑같죠.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W pmos를 2배를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상황에서 여러분, 자, 이거를 이퀴벌런트한 RC 서킷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자, 여러분, 우리 이 Y노드 캡 있잖아요. Y노드 캡은 이제 뭐가 보여요? 이쪽으로. 제가 아까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피모스의 드레인 캡 보인다 그랬죠. 피모스의 드레인 캡. 그러면 그게 얼마로 보여요? 이게 사이즈가 6이니까 6C로 보이는 거 맞죠? 여기는 3C로 보이는 거 맞죠? 왜? 유닛 트랜지스터, 유닛 모스펫에서 드레인 캡이 C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 3배고 6배니까 6C, 3C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몇 C가 보여요? 게이트 캡이 보이는데 24C가 보이는 거예요. 왜? 유닛 모스펫의 캡이 그냥 C라며. 근데 지금 24C, 24배잖아. 그러니까 24C지. 자, 그다음 Y 이 밑으로는 뭐가 보여요? 12C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Y노드 캡은 얼마로 그냥 다 머지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거 다 더해서 여러분 45C인가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 Y노드를 좌지우지하는 R은 누구랑 누구예요? 이 Y노드를 좌지우지하는 저 Y노드에 커런트를 붓거나 커런트를 빼는 저 캡을 커런트를 채워주거나 커런트를 빼가지고 내가 차지를 빼주는 그런 R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R 역할은 어디서? 이 RC에서 요 R 역할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자, 바로 저 63짜리 피모스 엠모스 쟤네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이거 걔네가 R 입장에서 봤을 때 몇 R이에요? 유닛 위스 모스펫이 R이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이펙티브 레지스턴스가 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항은 얼마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6 트랜지스터 위스가 6배가 됐으니 그럼 뭡니까? 얘가 6분의 R로 우리가 모델링 될 수 있어요. 왜? 유닛 위스 모스펫이 저항이 R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얘는 3분의 R로 모델링 될 수 있어요. 왜? 유닛 위스 모스펫이 R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위스를 3배 키웠으니까 6분의 R, 3분의 R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캡은 여러분 요런 캡은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여기도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 양쪽이 전압이 똑같은데 캡이 스위칭하지 않는 캡이잖아요. 그래서 쟤는 무시하고 우리는 오직 어느 캡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Y노드 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Y노드 캡이 중요한 거죠. 왜? 저 사실 소스 피모스나 엠모스나 소스 캡도 있잖아. 너 무시해? 소스 캡 무시해? A노드는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바꿔놓으니까 캡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소스 캡 있잖아. 소스 캡은 무시해? 왜 무시해도 돼요?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쵸? 소스 캡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쪽이 똑같다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엠모스부터 볼까요? 엠모스는 여러분 소스 캡 있죠? 피모스도 소스 캡 있지만 엠모스 소스 캡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소스 드레인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요 디퓨전 캡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바디가 그라운드잖아요. 그쵸? 엠모스 바디는 그라운드로 잡는다 그랬어요. 얘도 지금 어디로 잡았어요? 그라운드로 잡았죠. 그러면 양 단의 전압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둘 다 그라운드로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저 캡을 전하를 채우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A가 바뀌어갖고 Y가 바뀌는 이 과정에서 소스 캡은 여러분 고려 대상이 아니죠? 캡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캡의 전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소스는 양단의 전압이 소스 캡으로 보이는 캡의 양단의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둘 다 픽스로. 그러면 쟤는 스위칭하지 않는 캡이니까 딜레이에 관여하니까? 관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얘도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다? 요 드레인 캡 그리고 요 게이트 캡 얼마? 여기 그리고 여기 굳이 이렇게 쓰셔도 되죠. 여기도 12C. 자, 그러면 교수님 이거 그라운드로 놓은 거 반대쪽이 그라운드인 거랑 반대쪽 VDD인 거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45C로 뭉탱이로 합칠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왜요? 여러분 캡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양단의 전압 차이를 유도하느냐 마냐가 중요한 거지. 저쪽 캡 노드의 저쪽 반대 방향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픽스가 되어 있으면 요 V는 여러분 캡의 양단의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운드든 아니면 뭐 VDD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자회로에서 만약에 AC 그라운드 개념 배우셨으면 특히 더 잘 아실 텐데 캡은 변화량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량만 중요하잖아요. DVDT만. V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V가 중요한 게 아니고 DVDT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다 뭘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45C 이렇게 그냥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라운드로 놓으셔도 되고 VDD로 놓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합쳐도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몇 C다? 6분의 C? 죄송합니다. 이거 6분의 C 아니죠? 6분의 R 아니죠? 왜 6분의 R 아니에요? 왜 6분의 R 아니에요? 얘가 3분의 R이면 얘도 3분의 R입니다.
왜? 모빌리티 이 차이 있잖아요. 모빌리티 차이를 고려해 주셔야 되죠. 그쵸?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얘도 3분의 R입니다. 얘가 트랜지스터, 여러분, 요 앞에서 정의할 때, 요 유닛 위스 엠모스펫이라고 할게요. 자, 유닛 위스 엠모스. 지금 강의 자료를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닛 위스 엠모스. 제가 그냥 이렇게 이때 같이 수정합시다. 그래서 유닛 위스 엠모스펫 있죠. 걔의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예. 자, 그러면 1짜리 모스펫은 저항이 R인 거예요. 그냥. 요게 1이면. 위스가 1이면 저항 R인 거예요. 그리고 피모스는 이어야지 똑같은 전류를 흘릴 수 있으니까 그게 R인 거죠.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에도 3분의 R, 밑에도 3분의 R.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R은 피모스가 전류를 흘리는 능력이 2배 떨어지는 거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6배를 키워야지만 비로소 3분의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3분의 R, 3분의 R 해서 RC 네트워크 구성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얘는 45C. 만약에 Y가 라이징 하는 경우에는 45C를 채우는 거예요. 누구로? 3분의 R로. 얘는 펄링 하는 경우 얘를 3분의 R로 디스차지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딜레이 구하면 어디서? 앞에서 구한 이 커브에서 구하면 똑같이 RC로 나와요. 네, 그래서 똑같이 RC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와이어도 사실 제가 고려했었는데, 와이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얘네들이 다 이렇게, 이런 오른쪽과 같은 모양으로 실제로 피지컬리 임플리멘테이션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스랑, 자, 엠모스에 있는 이 드레인이랑, 이 피모스의 또 드레인이랑, 여기 있는 게이트랑, 여기 있는 게이트랑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전부 다 누가 연결해줘요? 와이어가 연결해줘요. 그래서 캐패시턴스랑 저항이랑 다 있어요. 철이기 때문에, 메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펙트한 일렉트리컬 컨덕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PEC라고 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캡도 있고 저항도 있는데요. 지금 저항은요, 특히 여러분, 모스펫의 저항 대비 와이어 저항이 굉장히 작아요. 최근 테크놀로지에서는 많이 비슷해졌는데요. 지금 와이어 저항이 굉장히 모스펫에서 우리가 이펙티브 레지스턴스 R 방금 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대비 굉장히 작아요, 와이어 저항이. 그래서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캡은 여러분 그래도 좀 보이는데요. 사실 저렇게 인버터 2개가 붙어 있으면 와이어가 굉장히 짧겠죠. 근데 캡은 와이어가 길면 길수록 커지는 컴포넌트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어의 캡은 와이어가 굉장히 길어야 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버터 붙이는 경우 굳이 와이어를 엄청 길게 뽑아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 와이어도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C 와이어가 어느 정도 큰 경우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경우다 그러면 C 와이어도 사실은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지컬한 위치가 실제로는 둘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와이어 캡도 고려해 주셔야 되나,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와이어 캡이나 와이어 레지스턴스가 충분히 무시될 수 있는 경우나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지금 팔로우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딜레이 얼마예요? 15R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 딜레이를 15RC라고 하고, R이랑 C는 얼만데? R이랑 C는 각각 공정마다 다 다른 뭐예요? 모스펫 유닛 위스 모스펫의 R과 유닛 위스 모스펫의 게이트 캡 혹은 드레인 캡 혹은 소스 캡이 되는 거예요. 걔는 여러분 걔 RC만 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해주면 우리가 그거의 15배야 지금. 딜레이 15배야. 15RC에 15배야. 요렇게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죠. 뭐보다 앞에서 구한 엄청 그 막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낸드2. 자, 여러분 이제 낸드2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버터 말고 사실 인버터는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인버터보다 낸드2 이런 거는 또 복잡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아까 인버터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피모스, 엠모스 요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피모스가 얼마였는데? 피모스가 아까 사이즈가 63이었는데 얘랑 똑같은 전류를 비슷한 전류 흘리려면 얘가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경우에 자 여러분 엠모스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엠모스는 제가 여기 3 하나 있는 것보다 여기 3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치 저항이 이렇게 2개 연결된 거랑 똑같죠. 그쵸? 3짜리 2개 연결되면 여러분 3분의 R 2개 연결되면 3분의 2R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직렬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전류를 더 못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직렬 2개로 직렬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류를 흘려주려면 여기가 3이 아니고 요 3 하나짜리랑 전류가 똑같아지려면 여기 6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피모스는 얘랑 똑같은 전류를 흘리려면 양쪽에서 3씩 흘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Y가 올라갈 때는 A가 한 놈만 켜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게 워스트한 케이스잖아요. 우리가 딜레이는 보통 느린 게 중요해요? 빠른 게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 딜레이는 느린 게 중요합니다. 느린 게 결국 성능을 결정하고, 느린 걸 우리가 고려해줬을 때 성능을 고려해야지 빠른 것만 보고 이거 스피드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Y가 올라갈 때는 A, B 둘 중에 한 놈만 켜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거랑 똑같이 흘려주려면 전류를 여기다가 6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만 켜졌을 때 A가
0되거나 B가 0되거나 Y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둘 다 켜져서 되는 경우는 당연히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그 경우 말고 A나 B나 둘 중에 하나만 켜져도 Y가 올라가는 라이징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내가 앞에서 설명한 이 63 인버터랑 똑같이 전류를 흘려주려면 둘 다 6으로 사이징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인버터랑 커레스펀딩하게 이 인버터랑 똑같은 폴링 커런트 혹은 라이징 커런트를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사이징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퀴벌런트 RC 서킷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길로 24C, C부터 한번 해볼게요. 24C, 12C인 건 똑같죠? 그래서 24C, 12C고요. 이쪽으로 캡이 얼마입니까? 자, 위로 12C가 보이죠? 그리고 밑으로 6C가 보이기 때문에 총 얼마예요? Y노드의 캡은, 여기 Y노드의 캡은 18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4C가 돼요. Y노드의 캡은. 그래서 Y노드 캡이 엄청 커졌죠? 왜냐면 여기 요게 일단 이게 3에서 6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6자리가 그냥 생으로 하나 추가가 됐죠. 인버터 대비. 그쵸? 그래서 3 더하기 6 해서 9가 증가한 거예요. 45 대비. 자, 그래서 캡은 구했고 R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해서 봤더니 자, 라이징이든 폴링이든 보는데 여러분 폴링 한번 보세요. 폴링 여기 얼마예요? 6분의 R이죠. 6분의 R 맞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이게 지금 A가 1일 때 닫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도 캡이 있어요. 그쵸? 여기도 캡이 뭐가 보여요? 위쪽으로 드레인 캡이랑 위쪽으로 소스 캡이랑 밑쪽으로 드레인 캡이 12C가 보이죠? 이거는 왜 캡을 고려해줘야 돼요? 아까는 저 멀리 있는 캡 고려 안 해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6분의 R B 이렇게 됐어요. 왜 이건 고려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 노드 캡은 빠져야 돼요. 이 노드 있잖아요. 이 노드를 N1이라고 하면 이 노드 캡은 여러분 빠져야 돼요. Y가 0으로 내려갈 때. 자, Y가 1에서 0으로 내려가는 지금 폴링 패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안 빠지고 얘가 빠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 얘가 빠져야 여기가 연결돼서 얘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캡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딜레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캡이죠. 저 노드는 스위칭을 해야 된다고요. N1은. 그래서 이 캡은 딜레이에 고려해줘야 되는 거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캡은 제가 죽여서 아예 안 그렸잖아요. 근데 이 노드 캡은 이렇게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라이징을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간단하니까. 이 폴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잡해졌잖아요. R 하나 C 하나 딱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일반화해서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2차 미분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왜 그래요? 제가 여기를 전류를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1, I2 저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여기 VY를 구하는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I1은 어떻게 돼요? R1분의 이거 이제 닫히면 T는 0에서 닫혀서 얘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돼서 이렇게 쭉 0으로 빼지는 거죠. 그래서 Y가 처음에 VY가 이니셜 컨디션이 얼마였어요? VDD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얘가 0으로 펄링하는 지금 그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R1은 여기가 0이니까 이쪽이 0이니까 I1은 어떻게 돼요? R1을 VX로 나눈 거죠. I2는요? VY 빼기 VX를 R2로 나눈 거죠. 이거죠. 그 다음 I2는 사실 여러분 자, 요거 I2는 사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죠? I2? 이게 여러분 요 노드니까 C2 DVY로 할게요. DT. 요거에 이쪽으로 전류를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저 위쪽은요? 요 왼쪽에서도 여기 캡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 흐르는 전류가 I1 빼기 I2잖아요. 그쵸? KCL에 의해서. 그러니까 I1 빼기 I2를 여러분 정의할 수 있어요. I1 빼기 I2는 마이너스 C1 D VX DT다. 자, 그럼 이렇게 방정식 쭉 세워놓고 우리는 Y에 관한 방정식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대신 다른 미지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로를 딱 식을 여러 개 세워놓고 보셔갖고 각을 잘 재셔야 돼요. 내가 이거 DY에 관한 방정식, VY에 관한 방정식 구하려면 미분 방정식 구해야 될 텐데 걔 구하려면 다른 미지수 없이 다른 미지수는 여기서 누구예요? VX나 I1이나 I2 이런 거 다 소거해 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야 VY에 관한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각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풀어 보시는데 제가 I1하고 I2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방정식 세우면 되지 않아요? 그쵸? I1이랑 I2 넣어서 방정식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은 I1 있잖아요. 이 I1에 VX가 있잖아요. 예, I1에 VX가 있잖아요. 저 VX를 한번 소거를 해볼게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I1 넣고 뭐 I2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푸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사실 tedious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식 몇 개예요? 이것만 아시면 되죠. 이거 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식 4개, 비지수 4개니까 dvy, dt와 vy에 관한 방정식, 그러니까 vy에 관한 방정식 하나 세우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거 하나 세울 수도 있다. 요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세웠더니 제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dt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r1 c 이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c1 더하기 r2 c1 1 더하기 r2 c2 1 dvy dt 그리고 뭐예요? r1 c1 r2 c2 분의 vy는 0 이렇게 나와요. 복잡하게. 그래서 vy를 여러분 구하실 수가 있죠. vy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내가 vy가 일단 여기 우변 0이니까 여러분 vy가 그냥 a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로 해주시면 되죠. 왜? 본인 더하기 본인 미분한 거 더하기 본인 미분 2번 한 거가 다 합쳐서 0이 돼야 돼서 소거되려면 익스포넨셜 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k를 구해주시면 혹은 제가 아까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타워로 이렇게 놨을 텐데 마이너스 타워분의 1 요거 했을 타워를 구해주시면 뭐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복잡하게 나오고 타워 1이랑 타워 2가 나오겠죠. 이거 2차 방정식 구하면 그래서 타워 1이랑 타워 2가 나오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워 1, 2는 저렇게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v out t가 저렇게 돼요. yt.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vyt죠. 아 진짜 복잡하네요. 네, 원래 이 vdd였다가 점점 빠지는 저런 복잡한 텀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낸드2에서 왔는데 낸드2에서 봤더니 이런 복잡한 2차 미분 방정식 풀어야 돼요. 네,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못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당연히 어프록시메이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냐면 뭐라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냐면 하나가 T1하고 T2 두 개 구워졌는데 T1이 굉장히 크다. 그럼 예를 들면 R1하고 R2가 같고 C1하고 C2가 같은 예시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요 예시에서도 R1하고 R2가 같고 C1하고 C2가 같은 그 예시에서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T를 타워 하나로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는 뭐였어요? 요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구했던 VYT가 하나 VDD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 T 요 텀으로 VDD 빼기 뭐 이렇게 있더라도 요 텀으로 그냥 하나로 정리되는 게 중요하지 익스포넨셜 두 개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이거 하기 싫어. 그래서 그거 하나로만 나오게 하고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굉장히 타워를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타워 1 거의 타워 1이 굉장히 커서 타워 하나로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그 타워를 뭘 갖다 쓰는 거예요? 또 타워 1만 갖다 써도 여러분 타워 1만 갖다 써도 어때요? 복잡하죠. 이 중에 하나 큰 것만 갖다 써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타워 1 더하기 타워 2 타워 2가 굉장히 타워 1에 비해서 작으면 타워 1이 거의 타워 1 더하기 타워 2랑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타워 1 더하기 타워 2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제가 앞에서 약간 방정식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이제 뭐 요거 넣어갖고 역수로 정리하시면 그래서 저게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럼 이게 여러분 회로에서 뭔지 아세요? R1 곱하기 C1 X까지 딜레이 그리고 요 Y를 빼는 딜레이는 이거 빼고 요렇게 패스 봐갖고 R1 더하기 R2가 C2를 빼는 딜레이 그렇게 두 개로 여러분 디컴포지션 할 수 있죠? R1 C1은 뭐예요? 요 X를 제가 체인징하는 딜레이 여기가 소스라고 하면 그쵸? 제가 소스 자 여기 얘가 0에 의해서 지금 얘도 0으로 바뀌고 얘도 0으로 바뀔 거잖아요. 근데 요 R1 C1은 뭘 바꾸는 거? X를 바꾸는 거. 그리고 Y는 누가 바꾸는 거예요? 요 R1 더하기 R2 엄청난 이 저항이 이 Y를 C2를 갖는 Y를 바꾸는 거. 요렇게 합으로 해서 저 타워로 그냥 딜레이를 구하시면 돼요. 아니 교수님 타워 자체가 딜레이인가요? 타워는 익스포넨셜에서 개수 아니었어요? 개수 아니고 개수기도 하지만 모기도 했어요. 앞에서 개수 아니지만 모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그 개수 자체가 뭐였어요? 결국 딜레이로 써도 상관없는 거라 그랬죠. 저게 딜레이 탐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라고 해도 됐죠. 정확하게 딜레이일 필요도 없어요. 딜레이에 비례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LN2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딜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해 놓으시고 그냥 R 곱하기 C를 딜레이로 그냥 생각하셔도 되죠. RC가 딜레이를 대변할 수 있는 파라미터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irst Order Exponential RC 서킷에서는 R 곱하기 C 그 익스포넨셜 텀의 그 지수의 요 지수 텀 있잖아요. 지수의 요 개수 텀이 그냥 R 곱하기 C가 그냥 딜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 퍼스트 오더로 어프록시메이션 했으니까 거기서 그게 R 곱하기 C가 타워 자체가 딜레이잖아요. 그 딜레이가 어떻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Y 딜레이를 바꾸는 거는 가면서 있는 중간 노드를 빼는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RC 딜레이, RC 트리로 우리가 모든 게이트를 다 우리가 RC 트리라고 하면 요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을 텐데,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다면 요거 딜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0으로 이제 확 내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요 y가 원래 VDD였다가 0으로 내려갈 텐데, 이 y의 딜레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얘를 빼는 딜레이, R1, C1. 그 다음 얘를 빼는 딜레이, R1 더하기 R2 더하기 C2. 그 다음 얘를 빼는 딜레이는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C3.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물론 수식적으로 풀었지만 약간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왜냐면 얘도 빼야 되고 얘도 얘가 이렇게 쭉 해서 빼야 되고 얘도 얘가 이렇게 쭉 해서 빼야 되니까. 그쵸? 그 딜레이가 다 필요한 거예요, y를 빼려면.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딜레이를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 따서 엘모어 딜레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엘모어 딜레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Generalization of RC3 딜레이는 저렇게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요거 여러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 그래서 제일 오래 걸리는 딜레이를 의미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일 오래 걸리는 딜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딜레이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서킷에서.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딜레이를 바꾸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긴 딜레이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그러고, 제가 일반적으로 딜레이는 긴 게 중요하다 그랬죠. 느린 게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저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딜레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노드의 캡이랑 원하는 노드까지, 소스부터 내가 원하는 노드까지 쭉 저항들을 다 더한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아까 보셨죠? R1 C1 더하기 R1 더하기 R2 C2 이렇게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해버리시면 딜레이가 바로 구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모 딜레이로 굉장히 딜레이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다.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RC3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면 낸드2, 낸드3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아2, 노아3. 엄청나게 그 많은 시리즈 패스, 중간 노드 캡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엘모 딜레이가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간단한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에도 큰 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여기 이 정도 정확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복잡함을 감수해야 됩니까? 이 복잡함을? No, 절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엘모 딜레이까지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이 엘모 딜레이가 있으면 뭔가 우리가 게이트 딜레이를 조금 더 RC3로 바꿔갖고 간단한 심플리파이된 모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엘모 딜레이를 이용해서 게이트 딜레이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패스 딜레이, 게이트가 여러 개 연결된 패스 딜레이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